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전 의원이 이번 총선의 그 패인을 분석하면서 보수 재결집을 좀 강조하고 나섰죠. 그분의 워딩을 보면 보수가 결집하고 그 결집한 힘으로 중도나 보수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결집이 너무 과잉이다 이런 또 반론 반박을 해서 이 어떤 주인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한 말을 보면요, 보수가 결집하고 그 결집한 힘으로 중도나 진보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 말은 집토끼부터 먼저 잘 관리를 하고 들이나 산으로 가서 들토끼 산토끼 잡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집토끼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들토끼 산토끼 잡는다고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다가는 지치기만 지치고 오히려 집토끼들이 섭섭해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래서 황우여 이 신임 비대위원장의 말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확고하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중도나 진보까지도 국민의힘 쪽으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또 별명이 어당팔이잖아요. 어리하지만 당수팔탄.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말. 본인 집토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들토끼 산토끼 잡아오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기본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이번 총선 패인 원인을 분석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번에 굳이 말하면 김경률, 함은경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보 쪽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쪽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 지지도 못 받는, 떠나버린 것. 즉 산토끼 별로 신경 안 쓰고 들토끼 산토끼, 특히 산토끼 잡으려고 다니다가 산토끼에게도 무시당하고 집토끼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꼴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의 노련한 말씀이죠. 사실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이 표를 더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로 분류하면 자신의 정당을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는 세력부터 먼저 잘 관리해서 설득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세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력이 형성되고 이 집토끼 관리도 안 되는 마당에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셀카 찍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좀 우회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거 전략에 대해서 살짝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합니다. 보수 결집은 이번 총선의 과잉이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마음을 못 잡아서 졌던 선거이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다는 말씀에 답답하다. 이 점에 본인은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극우적인 유튜버들, 극우적인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에 국민의힘 당이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해보나 마나 필패다 이런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당이 수렁에 빠져 있고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당도 대통령도 전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당에 이번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오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보수 결집이다, 뭐 버려야 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답답했다. 무슨 전당대회 룰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분이 진짜 당을 재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승민 의원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직격을 했는데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다. 보수가 어렵게 사는 분들, 불평등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 공감하고 문제 해결하는 노력, 따뜻한 보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뜻한 보수 나왔다. 이제 따뜻한 보수. 예,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100% 지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뜻한 보수가 뭐냐 이거예요.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말은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좌파들은 항상 따뜻합니까? 우파는 그럼 항상 차갑습니까? 따뜻한 보수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항상 헤매는 거예요. 따뜻한 보수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따뜻한 보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논평을 하게 되면 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분의 말씀을 제가 빌려와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의 위험천만 따뜻한 보수론이라는 칼럼을 쓴 전 KBS 이사 조우석 평론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보수. 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가 586 운동권 청산론 같은 잘못된 비전을 꺼낸 탓이며, 그렇다면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따뜻한 보수론을 말하면서 모 신문에 칼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우석 이사의 분석은 약자와의 동행에 답이 있다는 소신은 좌우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퍼주자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오세훈 시장의 따뜻한 보수라는 칼럼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보수야말로 보수 재건의 길이라고 박수를 쳤다. 이렇게 지금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우석 이사는. 그래서 결론은, 조우석 이사의 결론은 모두가 틀렸다. 오세훈의 따뜻한 보수 기고문이나 또 그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보수주의 정치 철학 기반이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 아일랜드 출신인데 영국에서 정치한 에드먼드 버크, 또 모를 뿐더러 문명 개화와 부국 강병을 도모했던 19세기 말 개화파 일의 한국 보수의 뿌리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 별의별 보수를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결국 바뀌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합니다. 또 홍석현 중앙일보처럼 열린 보수를 앞세워 결국 좌파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즉 따뜻한 보수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좌파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보수란 세력은 욕심 많은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13년 전인 2011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에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그때 함부로 처신하다가 서울시장은 결국 좌파의 생태계를 만들어준 박원순 시장이 넘겨주는 어떤 그런 참사를 빚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보수란 말은 없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를, 우파 보수주의를 최근 30년 전에 이끌어냈던 40년 좀 됐네요. 이끌어내었던 대처 전 영국 수상이나 레이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신자유주의 보수가 어떤 걸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뭐 따뜻한 보수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처가 이랬죠.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소득 수준 격차입니다. 너희 사회주의자들은 소득 수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소득 수준 격차만 좁아지면 계속 못 살게 돼도 이걸 선호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영국식 보수주의는 이런 걸 원한다. 못 사는 사람 소득 수준도 끌어올리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도 더 잘 살고, 이런 사회는 왜 안 되느냐? 왜 항상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걸 원하느냐? 자, 정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따뜻한 보수란 말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에 보수 세력이 뭐 결집이 과잉됐다고요? 과잉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설프기 짝이 없는 좌파 세력에서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총선 공천 망치고 특히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집도끼 다 그냥 관리부실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 참패 원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자, 그런 측면에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의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보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보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